안녕하세요. 미정의 공포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연자님이 직접 겪으신 일인데요. 어렸을 적에 겪은 일이라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 바로 시청해 보겠습니다. 시청 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서울에 거주 중인 30대 남성입니다. 제보드릴 사연은 어릴 적 겪었던 실화이고요. 이야기에 나오는 이름은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은 부모님이 하시는 일로 인해 어릴 적부터 이사를 많이 다녔는데요. 초등학생 시절에는 경상남도에 있는 한 도시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서울에서 초등학교 4학년까지 다니다 학기 중 이사를 가게 되었고 이사간 도시에 있는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그럴 것 같은데 처음 전학을 가게 되어 처음 보는 친구들과 사귈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고 선생님과 먼저 인사를 건네고 반으로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제 예상과는 다르게 같은 반 친구들은 전학 온 친구를 처음 보는 거라며 좋아해 주었고 쉬는 시간이 되니 친구들은 제가 궁금해서 그런지 저에게 다가와 어디서 학교를 다녔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어떤 아파트로 이사를 왔냐는 질문에 저는 미정 아파트에 거주한다고 이야기하니 제 짝이었던 승민이도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승민이와 저는 같은 반 단짝이 되었고 학교도 같이 다니는 친한 친구 사이가 되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승민이와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승민이는 다른 반에 자기 친구가 한 명 더 있는데 같이 가도 되냐고 저에게 물어보았는데요. 저는 당연히 괜찮다며 이야기했고 옆 반으로 가서 승민이 친구가 마칠 때까지 기다렸는데요. 잠시 뒤 승민이 친구인 정우가 반에서 나왔고 승민이는 정우에게 우리 반에 새로 전학 온 전학생인데 우리랑 같은 아파트에 산다며 정우에게 저를 소개해 주었고 오늘부터 같이 집에 가자며 이야기하더군요. 그러자 정우도 저를 보고 반갑게 맞아주었고 그날부터 저희는 학교를 갈 때나 집에 갈 때 같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승민이는 정우와 오늘 애들이랑 놀이터에서 놀기로 했는데 저도 같이 놀면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당신은 지금처럼 휴대폰을 들고 다녔던 시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집마다 컴퓨터와 인터넷이 지금처럼 활성화되던 시기도 아니었고 PC방도 이제 막 생기기 시작했을 시기였죠. 그러다 보니 친구들과 학교를 마치고 집 앞 놀이터에서 만나 숨바꼭질이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같은 게임을 하며 놀았는데요. 저는 이사를 해서 학교를 마치면 할 게 없었는데 당연히 친구들의 제안이 반갑게 와닿았습니다. 그렇게 매일 승민이와 정우 그리고 놀이터에서 만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며 놀았고 그러다 보니 겨울방학이 찾아왔습니다. 겨울방학이 되고 저희는 학교를 다닐 때보다 더 자주 만나서 놀았는데요. 한날은 점심을 먹고 밖에서 친구들을 만났는데 저희가 늦게 나와서 그런지 벌써 다른 친구들이 놀이터에 꽉 차 있었습니다. 원래는 놀이터에서 노는 친구들과 같이 놀기도 하는데 벌써 아이들이 편을 먹고 놀고 있던 중이어서 더 이상 저희가 낄 자리가 없더군요. 그래서 저희는 어디 갈지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정우는 뭔가 생각난 듯 저희에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걸어가면 놀이터가 하나 있는데 부모님과 저번에 집에 오던 중에 본 곳이 있다며 한번 가보지 않을래라고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저와 승민이는 그걸 왜 이제 이야기하냐며 한번 가보자 이야기했고 저희는 바로 정우가 말한 놀이터로 출발하였습니다. 걸어서 조금 가다 보니 위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고 계단은 나무에 가려 햇빛이 안 돌아서 그런지 뭔가 더 춥고 음침한 기분이 도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올라가니 놀이터 입구가 보였고 입구 옆에는 나무 판자에 빨간 낙하로 사용금지라는 글이 적혀있는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화장실 모습을 보자 집에 가고 싶었지만 집에 가자는 이야기를 하지 못했는데요. 그리고 옆을 보니 놀이터가 보였고 놀이터는 넓고 녹이 좀 쓸어있긴 했지만 저희 셋이서 놀기엔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이렇게 넓고 좋은 놀이터에 아이들이 한 명도 없었는데요. 아마 이야기를 듣는 저와 같은 나이대이신 분들은 제 이야기에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당시엔 아이들이 전부 놀이터에 놀아서 비어있는 놀이터를 보는 건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의아한 모습이긴 하였지만 친구들과 놀아서 그런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고 있었는데 저는 어느 순간 누군가 저희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옆을 보니 아까 봤던 화장실 옆쪽에 남자아이 한 명이 저희가 놀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더군요. 저는 같이 놀고 있던 정우에게 저 애랑 같이 놀까? 라고 물었고
정우는 승민이를 부르며 제가 말한 쪽을 바라보며 저 아이를 불러서 같이 노는 게 어떤지 물어보았습니다. 승민이는 잠시 고민하는 듯 아무 말이 없었는데요. 그러다 너희가 좋으면 그러자 했고 정우가 나서서 아이를 불렀습니다. 야, 너 여기 와서 우리랑 놀래? 라고 부르더군요. 그 말을 들은 아이는 천천히 저희에게 다가왔고 어디서 뛰어놀다 왔는지 아이 몸에서는 땀 냄새인지 안 좋은 냄새가 났는데 코를 막게 만들었습니다. 저희보다 어린지 덩치도 왜소하고 키도 작았습니다. 그리고 승민이는 아이에게 이름을 물었는데요. 아이는 이름을 묻자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이 동네 사람이냐고 물어보니 맞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이를 보며 탈출 놀이를 제안했는데요. 그 이야기에 친구들은 좋다고 이야기했고 그 아이도 그제서야 웃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친구들이 화장실이 급하다 했고 근처에 있는 화장실은 출입금지로 나무 판자로 가려져 있어 승민이와 정우는 같이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볼일을 보러 갔습니다. 그래서 저와 남자아이 둘이 놀이터에 있었는데요. 순간 저는 배가 아파오기 시작했고 집으로 가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아이는 갑자기 폐화장실 쪽으로 뛰어갔고 저는 미끄럼틀에 앉은 상태로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아이는 웃으며 저에게 여기로 오라는 손짓을 했고 저는 하필이면 왜 저기로 오라는 거지 생각했는데요. 그래도 놀이터 바로 옆인데 생각하고 혹시나 싶어서 그쪽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남자아이는 폐화장실 옆에 살짝 열린 문틈이 있다는 걸 보여주었고 먼저 그쪽으로 들어가서 들어오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저 또한 남자아이와 그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안으로 들어가니 낮이어서 밖의 빛이 창문으로 살짝 비추어 화장실 안쪽의 실루엣이 살짝 보이는 정도였는데요. 저는 어떻게 내가 배가 아픈 건지 알았지 하고 고마운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화장실에 앉아 볼일을 보던 중이었는데요. 밖에서는 남자아이가 한없이 웃고 있었고 저는 왜 저러는 거야 라며 이유를 모른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남자아이는 엄마 했고 저는 아이의 엄마가 여기 온 건가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잠시 뒤 엄마 키키키 하며 웃었고 저는 도저히 보리를 못 보겠다고 생각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으로 나갔더니 아이는 허공을 보며 침을 흘리며 웃고 있었고 저는 무서워서 밖으로 나가야겠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밖으로 나가는 문이 어딘지 보이지 않았고 안에서 고함을 지르며 나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밖에 있던 친구들은 제 목소리를 들었는지 밖에서 어떻게 들어간 거냐며 물었고 뒤에서는 남자아이가 저를 보며 엄마 키키키 하면서 웃었는데요. 저는 아이의 이상한 행동을 보며 그만 좀 하고 문을 열어라며 화를 내며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옆에 검정색 실루엣이 하나 보였고 그 모습을 보자 숨이 안 쉬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순간 정신을 잃고 기절하고 말았는데요. 잠시 뒤 깨어보니 저는 저희 집 거실에 누워 있었고 주위에는 정우와 승민이 어머니와 저희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는데요. 어른들은 제가 깨어나는 모습을 보며 괜찮은지 물었고 정우 어머니는 저를 보며 그쪽은 앞으로 절대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 또한 왜 그쪽까지 가서 노냐며 뭐라고 하셨고 도대체 그 안으로는 왜 들어갔냐며 혼내셨는데요. 어머니 또한 앞으로 그쪽에서는 놀지 말라고 이야기하셨고 제가 그 동네에서 2년 정도 살면서 그 이후로는 그쪽으로는 발걸음도 하지 않았고 승민이와 정우도 그 이후로 그곳에 대한 이야기와 그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인데 그 놀이터는 인적이 상당히 드문 곳이었고 동네에서 지름길로 통하는 곳에 위치한 곳이었는데 당시 그 화장실에서 남자아이와 아이의 엄마가 좋지 않은 일을 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90년대에는 CCTV가 지금처럼 보급되지 않아 범인을 찾지 못했고 화장실 또한 폐쇄되고 철거 예정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뒤로는 원래도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길이었는데 더욱 사람들 인적이 드문 장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아이는 구조가 되었는데 아이의 엄마는 좋지 않게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사건을 더 알지는 못해서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지만 당시 제가 어릴 적 봤던 아이가 설마 그 일에 관련되었는지 확실치는 않지만 나이가 든 지금도 생각나는 일이어서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가시기 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